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가 만났다. 삼성전자 정보 요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싸움이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지게 되면 향후의 미래는 없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싸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메로나 사태가 터졌고요. 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의 물류 이송이 안 되고 공장도 그리고 국가도 셧다운이 돼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됨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소위 폭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고요. 자동차가 나오지 않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미국 자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이번에도 메로나 사태의 파생 효과로 인해서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국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연락을 해서 미국 본토에다가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어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메로나 사태 같은 게 앞으로 터져도 끄떡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을 확실히 컨트롤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는 리스크를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최고 반도체 업체들한테 야, 너네들 기업 정보, 고객 정보, 재고 물량,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폰번호, 집 주소 모두 다 까 라고 한 것이죠. 미국이 국제 경찰인 것은 좋은데 국제 깡패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대만은 미국한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는 죽어도 못 간다. 라고 했죠. 우리가 네 시다바리가 라고 했죠. 매우 강한 어조로 대만은 미국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그렇게 강한 어조로는 말을 못하고 있죠. 과거부터 이어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을 못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만나서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회사 대상 정보 제공 요구에 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옐런 장관의 양자 면담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직후에 이루어졌는데요. 국제통화금융위원회 IMFC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핵심 자문기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미국의 백악관과 상무부는 지난달에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재고와 주문 그리고 판매와 같은 정보를 싹 다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지요. 따르지 않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압박을 했지요.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그냥 깡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애플 같은 업계 전반이 겪는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은 내세웠지만 기업 내부 정보를 모두 까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 것이 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축한 세계 공급망 GVC 채널을 통해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애둘러서 말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공급망을 해결하고 삼성전자의 내부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우회적으로 둘러서 말한 것이죠. 결국 내부 정보는 우리는 죽어도 못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8일에 발표된 디지털 세와 관련해서는 매출 귀속 기준과 세이프 하버 등의 남은 쟁점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닛 옐런 장관은 향후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자 논의 때 긴밀히 협력하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닛 옐런도 나는 잘 모르겠고 바이든 대통령과 상무부에서 잘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머리 아프니까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솔직히 제닛 옐런도 왜 모르겠습니까? 기업 내부 정보를 달라는 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것이지만 중국도 빡세게 쫓아오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도 위태위태하니까 최대한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닛 옐런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죠. 이렇게 외부에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율이 그나마 버티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무튼 제닛 옐런도 지금 머리가 엄청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FOMC 회의도 있고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제롬 파월과 만나서 테이퍼링 관련 일정도 짜야 되기 때문에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상무부의 일까지 처리하기는 힘에 부칠 것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나 로먼도 상무부 장관한테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 정도만 전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삼전의 내부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 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보를 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고객사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 수 있고요. 그 정보가 인텔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전은 정보를 절대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만이 미국과 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경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가 만났다. 삼성전자 정보 요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달나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